안녕하세요. 이태선입니다. 몇 년 전 새로운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50대 정치 기수로서의 돌풍을 일으켰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 기성정치의 구태에 신물이 난 대중들은 비교적 때가 덜묻은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비전과 이미지에 열광하며 2017년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풍은 그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같은 당 문재인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주며 그의 인기는 일단락 짓는 듯한 형국이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 그의 정치적 운명이 그의 어긋난 성적 일탈 행위로 인해서 그의 수행 여비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며 2018년 결국 지사직에서도 사퇴하는 운명을 맞게 되지요. 안희정, 차세대 정치 유망주로 많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그는 그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정치인으로서 그의 꿈에 좌절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22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때 한국의 선거 전국의 조국이라는 사나이가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은 누구입니까? 탁월한 외모와 서울 법대 교수로서의 화려한 경력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전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던 그는 문정권 말기에 터지고만 그의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길고 지리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가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당당히 당대표 신분으로 변신하며 현 정부가 자신을 향해 사법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정치 일선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40, 50대 유권자들과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한국갤럽이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유권자 1200명에게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 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 19%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그들이 바라는 비례 10석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사회의 강남 좌파, 내로남불의 전형,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의 정치 생명은 여기까지일까 싶더니 신앞으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사나워지며 여기에 민주당과 국힘당, 거대 양당의 공정치 못한 공천파동, 국민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선거 출마자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정치 혁신의 슬로건으로 기막힌 정치적 타이밍을 포착하고 나선 이 정치 관종의 나르시시스트 조국, 그가 지금 유권자들의 환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안희정과 조국, 그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 성범죄와 도덕적 해이, 이 둘 중에 누가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실책을 범했는가? 성범죄로 일찌감치 정치 일선에서 쫓겨난 안희정을,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를 받아줄 아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심에서까지도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의 가족 입시 비리와 그 밖의 권력 남용의 범죄 혐의를 한국의 유권자들은 정치적 아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의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드는 사람의 본질적인 원초적 본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도 같은 욕망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식욕과 성욕 그리고 수면욕입니다. 반면에 에고는 이를 적절히 절제하고 통제하는 이성적 자아입니다.
사람의 성품의 일부분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내면의 원초적 본능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야생마와도 같은 이드라고 하는 원초적 본능을 적절히 훈련시키는 조련사의 역할이 바로 에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퍼 에고라는 초자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사회의 관습과 규범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요소가 아니지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도리이자 도덕적 규범이지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자아, 즉 에고가 그 사회의 규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절제 능력을 잃게 될 때 야생마인 원초적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적 욕구라는 원초적 본능이 그 사회의 규범에 지나치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성적 자아가 그 절제력을 잃고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원초적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중독 치료의 분야에서 이러한 심리 현상에 주목하며 이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의 성적 일탈 행위는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질병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며 한국 사회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희정은 자신의 권력이 기반이 된 위계에 의한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착취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은 엄격히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적 일탈 행위가 대중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한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인의 고통이자 치료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리는 그 사회의 공인으로서의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왜 더욱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개인의 좌절된 원초적 본능으로 인한 일탈 현상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는 바로 그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자신의 실책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며 대중을 기만하는 이중인격의 모순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럴듯한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는 지금까지의 정치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며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매번 똑같이 찍어놓곤 후회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까닭에는 애초부터 잘못되어진 사회화와 교육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자아가 사회적 규범과 간섭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부도덕한 일탈 행위가 그다지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정치인에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또 그놈이 그놈이네 하며 또다시 세월만 흘러보냈다는 탄식에 이래저래 한국 사회는 정치에 속고 사람에 속는 그런 도돌이표를 돌고 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